안녕하십니까. 고리연구소 연구원 박순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동북사지를 중심으로 본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연구 동향입니다. 동북사지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이 그 간행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사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동북사지를 왜 검토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북공정 사학기간 동안에 동북사지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이 어떠했는가. 세 번째는 이 동북사지에 게재된 고구리 관련 논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로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기본적인 연구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도백과의 고구리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도백과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일한 외백과 사전이며, 이 백도백과는 관리자의 검열을 거쳐 편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이 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도백과에서 제공하는 고구리 관련 기술은 명백하게 동북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백도백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구리, 보통 우리가 고구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고구리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도백과에서는 고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리는 서기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존재했던 중국 고대 병강 정권으로 그 영역은 중국 동북지구와 조선반도 북부에 걸쳐 있었다. 남북조 시기에 고리로 계층하였으며 또 고시고리라고도 하는데, 서기 10세기에 건립된 고리, 즉 왕건의 고리와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고대의 병강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중국의 중원 왕조의 변경 지역에 있는 지방의 정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구리사는 중국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구려와 왕건의 고려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사지는 그럼 어떤 기관지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동북사지는 동북공정의 주요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기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시는 길림공학원 인문학원의 장백편총이라는 잡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997년 11월에 세계평론으로 그 제호가 바뀌었고, 99년에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의 학문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다가 동북공정이 시작된 2년 뒤에 2004년 1월에 동북사지로 제호가 변경되면서 2016년 3기에 다시 학문으로 바뀌기까지 동북사지는 동북공정의 기관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2017년 1기를 마지막으로 폐간됩니다. 그렇다면 동북공정 사학기간 동안에 동북사지 연구 동향이 어땠는지 네 가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강령에 따른 기본 방향, 두 번째는 그 연구 주제와 방향의 제시, 세 번째는 2009년에 있었던 동북변경 역사 학술회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로 동북사지 논단은 동북사지가 시작된 2004년 1기에 총 12편이 게재가 되는데, 이 동북사지 논단에서는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기본적인 연구 주제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국 공산당의 강령에 따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04년 1기에 게재된 이 논문에 의하면 시대에 맞춰서 수준을 높이고 시대와 더불어 함께 가며 시대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는 동북사제가 단순히 학술저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주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두 번째로 중국 공산당의 역사관, 조국관이라는 민족주의적 역사관 확립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주권과 영토의 수호 및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동북사제라고 하는 학술지가 단순한 학술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사업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 6기에 제호 변경에 대해서 공고문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제호 변경을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002년 공식으로 시작된 동북공정이 2016년을 기점으로 성과가 달성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동북사지를 필요로 했던 상황이 2016년 2기, 즉 2기가 발간된 3월에는 종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사지에서 게재된 논문들이 어떤 주제와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왕면호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 1기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북공정기 고구리 연구는 고구리가 친하의 지방, 즉 중국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하는 중국을 의미합니다. 친하의 지방 민족 정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친하 왕조의 제도 및 광역과의 밀접성은 향후 한반도 역사에 대한 작화 작업을 예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9년에 동북병강 역사와 문화학술 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즉 2002년부터 동북사지 발간 기간을 놓고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예정된 임무가 완수되었으며, 만주 지역, 즉 중국이 말하는 동북 삼성을 의미하죠. 만주 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고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을 연구하면서 국가적 사업과 그와 연관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 갖고 있는 그 학술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사양용은 고구리사 문제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일사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두 개 이상의 나라가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고구리사는 중국사의 일부일 수도 있고 한국사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고구리사를 연구하는데 전혀 효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중화민족의 이익과 구동존의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중화민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세운 가상의 민족 공동체입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가상의 공동체, 환상의 공동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화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중화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동존의,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둔다는 것인데, 이 구동존의는 사실 2004년에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내걸었다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구동존의는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구리사를 둘러싼 갈등을 덮어두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 단계에 와서의 구동존의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주변 국가에, 그 다음에 한국에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설득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즉 2009년 이후에
중국에서는 고구리사를 연구하는 집단과 학자들, 그다음에 기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만주 지역의 한국사 영역을 역사 영토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2009년 이후부터는 동북사지의 외연이 확대된다는 것을 이 학술회의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동북사지 논단을 통해서 동북사지의 연구 방향이 어떠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사지 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 강기의 전체 방향과 수록 논문의 계율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동북사지 논단은 동북사지가 발간된 첫 해에만 편제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2004년에 발간된 동북사지는 철저하게 향후 동북사지가 어떠한 학술지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1기에 이 동북사지 논단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싣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동북지역의 역사와 지리, 문화, 민족, 고고학 등의 연구 발전을 통해 학술적 권위, 가독성, 지식과 과학적 연구 결과의 교환을 활발히 하며 동북 변경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의 유지를 위해 한국 고대사 영역의 자국수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 갈등 해소로 내부의 단계를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북사지 논단은 2004년에 총 12편 중 9편이 고구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동북사지 논단에서는 장백산 문화론을 주장합니다. 만주 지역이 중국의, 즉 친화의 역사적 공간이자 나아가서는 친화사의 본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리사, 나아가서 한국사 전체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중화사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정치와 연관시켜서 정치적 목적, 중화인민공화국의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 외교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북사지 논단에서 보이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동북공정과 동북사지는 학문을 가장하여 고구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의 내부 결속과 사회주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정치, 외교적 수단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북사지에서 게재된 고구리 관련 논문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 기간 동안의 동북사지의 구성을 보면 전체 논문들 중에서 고구리 관련 기사가 모두 310편 정도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동북사지에 게재된 한국사 관련 논문은 대략적으로 1700여 편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도판이라든가 화보, 그 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제외해도 무려 1500편 이상이 동북사지에 게재된 한국사 관련 자료들입니다. 고구리사와 관련돼서는 2009년까지 전체 기사 중 62%에 해당되는 193편이 게재되어 있고요. 기사의 편제 또한 2009년을 기점으로 섹션이 구별됩니다. 이건 다음 화면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비국명 섹션, 즉 고구리사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가논단, 즉 전문가 논단, 그 다음에 학술원지, 학술적 내용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학술논단, 전제연구, 전문 주제연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섹션으로 고구리사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고구리 관련 기사가 비국명 섹션, 정가논단, 학술원지, 학술논단, 전제연구 등 조금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섹션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010년부터는 고구리 발해 연구라고 하는 특정 섹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2009년을 기점으로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고구리사 관련 논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중국사의 일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의 일부로 명확하게 확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추정의 내용은 다음 자료들에서 보다 명확하게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제대로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9년, 2010년부터 2017년 사이로 크게 동북사지의 고구리사 관련 논문들의 섹션이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2009년까지 특정 편제에 되어 있던 논문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다 정제되고 보다 전문화된 섹션으로 2010년부터 고구리사 연구 논문들이 게재되었고, 특히 117편 중에서, 즉 2010년부터 2017년 1기까지 117편 중에서 60편이 고구리 발해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 표로서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동북사지에 게재된 고구리 논문의 비중과 그 다음에 섹션별 고구리 논문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사지에 게재된 고구리 논문 비중은 2014년 매월 1기씩 발간됐기 때문에 편수가 400편이 넘지만, 전체적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고구리 편의 논문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구리사 논문들이 줄어들고 있을까? 그건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013년과 2015년도에 이런 추세와 어긋나는 논문 편수가 보이긴 하지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고구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특징 논문 7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21편 중에 7편을 제하면 14편. 바꿔서 얘기하면 2014년 이후에 2014년까지 논문 편수는 커다란 차이가 없고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2015년도에는 국가 과제 및 기금의 지원을 받아 발표된 논문들이 2015년에 발간된 16편 중에 4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2013년과 2015년에 특별히 고구리사 논문의 비중은 특정한 사안들을 제하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동북사지 게재 논문들의 경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북사지에 게재된 섹션별 고구리 논문 표인데,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들만 추려서 대략 248편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009년까지 나온 논문들이 145편이고 2010년부터 17년까지 게재된 고구리 관련 논문들은 103편입니다. 3분의 2와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죠. 특히 이 145편은 전체 248편 중에서 거의 60%에 가까운 치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2010년부터 17년까지의 논문들 103편은 반도 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반도 채 되지 않은 103편의 논문 중에서 무려 반 이상인 60%에 달하는 논문들이 이 특정한 섹션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2009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섹션을 통해서 고구리사의 논문들이 게재됐던 반면에 2010년도부터는 특정 섹션에만 고구리사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제 고구리사 연구의 어떤 성과들이 특정 섹션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성과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다 자신감 있게 고구리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재 논문의 주제별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역사 이론 관련 논문을 먼저 보면, 이게 동북사지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09년부터 17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사 이론 관련 논문들입니다. 이 중에서 2009년까지 모두 29편이 게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2004년에 16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2004년 16편은 동북사지 논단이라고 하는, 즉 2004년 한 해에만
편제됐던 동북사지 논단이라고 하는 편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9편이, 이 16편 중에 9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보면은 단 7편만이 역사 이론과 관련해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즉, 동북사지에서 역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지역의 역사, 즉 만주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즉 중국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국의 역사 이론의 특징인데, 이런 역사 이론의 편수가 급감했다는 것은 이제 2010년부터는 그러한 만주 지역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 영토화 하는데 굳이 큰 연구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점, 바꿔서 얘기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북 지역의 역사, 만주 지역의 역사가 중국사임을 밝히기 위한 이론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론적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간단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사회 자국사화를 위한 선제 작업으로서 마대정이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마대정이라는 인물은 동북공정의 전체 그 계획을 짠 인물이며 동북사지의 논문들의 경향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의 총론, 고대 역사 총론이라는 두 책이 있고, 이 두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는 친화 동북 역사의 소수민족 정권이다. 고리와 조선족은 다르다. 즉, 현재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 조선 사람들은 고구려와 고리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원 민족이다. 즉, 역사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국사화를 위한 선제작으로서 다음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변경 지역을 연구한다는 것은 애국주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의 훌륭한 정통을 발휘하여 자신의 수준 높은 연구와 성과를 국가의 정확한 정책 결정에 착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제공해야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 결정에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제공한다는 점, 바꿔서 얘기하면 역사의 정치 도구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동북공정은 단순히 학술 연구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대정의 언급은 2004년 1기에 중국의 학자들이 고구려 귀속 연구를 해온 것에 대한 논평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변경이론 연구는, 즉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는, 만주 지역에 대한 연구는 종주국과 번국 관계와 기미정책의 과제를 연구하는 데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중국 고대 종본관계 문제 연구의 틀에서 변경의 내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경의 내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변경지역으로서, 즉 주변 국가와 교류하거나 혹은 역사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 완벽하게 중국 전통적인 역사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